최고의 포커 게임. 이거 단순히 카드만 잘 치는 기술, 그 이상에 필요하죠? 그럼요. 네.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벌어지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전생, 바로 그 멘탈 게임입니다. 오늘은 세계 정상급 포커 플레이어 저스틴 살리바 선수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아주 치열한 정신 세계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이 인터뷰 자료를 보면요. 살리바 선수가 직접 겪는 그 극한의 정신적인 도전들, 또 오랜 경험에서 나온 어떤 이론 같은 것과 또 순간적인 직관, 이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모습들, 아, 네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 그런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정말 극적인 과정들이 많죠. 혹시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좀 압박감을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이론이랑 실제 경험 사이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하나 고민 중이실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혹은 그냥 단순히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심리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아마 흥미로운 실마리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살리바 선수가 그 제주도에서 열렸던 트라이튼 시리즈 같은 초고액 상금 대회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하죠. 거기를 전쟁터에 비유하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진짜 숨막히는 환경인데요. 뭐 회색빛 날씨에 입에 안 맞는 음식, 심지어 시차가 17시간이나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상황. 와, 17시간이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극한의 환경이 오히려 다른 모든 잡념을 딱 차단하고 오직 포커에만 완전 몰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역설적이네요. 네, 그렇죠. 마치 외부랑 완전 단절된 동굴에 들어간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하지만 그 몰입의 대가는 좀 혹독하죠? 살리바 선수 말처럼 몸은 완전히 그냥 혹사당하는 거예요. 매번 시리즈 끝나면 뭐 거의 몸살이 날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 정도군요. 그리고 심리적 압박감은 또 어떻겠어요? 단순히 피로랑 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액수가 오가는 판돈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죠. 동시에 상대방의 아주 미묘한 심리 변화까지 읽어내야 하죠. 정말 사소한 것까지요. 네. 상대가 지금 뭐 기세등등한지 아니면 좀 불안해하는지 혹시 지쳐 보이지는 않는지 뭐 심지어 스트리밍 중계 중에 막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야, 그렇군요. 살리바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피로가 정말 극에 달하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진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정신을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승부처라고요. 맞아요. 그냥 버티는 게 실력인 거죠. 듣기만 해도 무슨 살얼음판 걷는 기분이에요. 맞습니다. 그 압박감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그 일화가 있었죠. 살리바 선수가 대회 막바지 피로가 막 쌓인 상태에서 스트리밍 테이블에 올랐을 때 경험인데요. 네네. 계속 어려운 승부를 막 치르면서 탈락에 대한 두려움이 슬그머니 이렇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대요. 그 이야기 저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그러니까 포기해야 할 패를 들고 있었는데도 그 순간적인 감정에 확 휩싸여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핵심은 자신이 탈락하기 싫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을 플레이가 다 끝난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점이에요. 경기 중에는 그걸 몰랐던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자기인식의 중요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인터뷰에서도 인용된 심리학자 칼 융의 말이 딱 떠오르는데요.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못하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와,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네요. 네, 살리바 선수 경우를 보면 탈락할까 봐 두렵다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최고 플레이어가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이건 약한 모습이야.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딱 해버리면 그 감정의 실체를 제대로 마주볼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감정에 더 휘둘리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외면하거나 억누르려고 할수록 그 감정은 무의식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해서 결국은 비합리적인 결정, 즉 실수로 이어지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나 지금 지쳤다, 나 지금 두렵다와 같은 자신의 상태나 감정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가치 판단 없이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는 거군요. 그렇죠. 포커 플레이어라는 그 역할에서 잠시 벗어나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죠.
뭐 지치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 그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럼요. 그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진짜 감정 조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감정에 휘둘린 그런 비합리적인 플레이, 뭐 소위 토치라고 부르는 상태랑 정말 기발하고 창의적인 플레이, 이 사이의 경계가 생각보다 되게 모호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죠. 그 차이를 아는 건 결국 플레이어 자신뿐이다, 이런 살리바 선수의 말이 기억에 남아요. 특히 커리어 초기에 겪었던 그 팬시 플레이 증후군, 팬시 플레이 신드롬에 대한 경고도 있었죠. 아, 팬시 플레이 신드롬. 네. 남들한테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뭐 반대로 못나 보일까 봐 두려워서 과도하게 복잡하거나 좀 눈에 띄는 플레이를 하려는 경향이죠. 아하. 예를 들어서 뭐 GTO, 그러니까 게임 이론 최적화 전략을 계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솔버가 특정 상황에서 아주 드물게, 진짜 드물게 킹6 오프스, 그러니까 무늬가 다른 킹이랑 6카드 조합, 이런 약한 패로 3벳, 즉 상대방 레이즈에 다시 레이즈를 해라고 제안한다고 쳐요. 네. 이걸 아는 플레이어가 나는 이렇게 어려운 플레이도 할 줄 알아. 이걸 보여주려고 실제 권장 빈도보다 훨씬 자주 막 그런 플레이를 시도하는 거죠. 아, 자기 실력을 좀 과시하거나 약점을 감추려는 그런 심리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진짜 최적의 플레이를 하려면 때로는 기꺼이 바보처럼 보이거나 실수를 저지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랑 연결돼요. 살리바 선수도 최고의 플레이는 종종 정말 바보 같아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죠. 그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이건 결국 건강한 자존감이랑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한두 번의 실수나 뭐 부정적인 결과 혹은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시선이 자신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설령 실패하더라도 뭐 그 한 번의 실패가 내 실력 전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단단함이랄까?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야, 정말 이처럼 탄탄한 멘탈이랑 자기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전략도 제대로 구사할 수 있겠군요. 그럼요. 기본이죠. 그럼 이제 전략적인 측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살리바 선수의 접근 방식 변화가 이것도 참 흥미로운데요. 수년간 그 GTO 같은 이론에 깊이 파고들다가 최근 한 1, 2년 사이에는 오히려 자신의 감각이나 상대방의 성향 파악, 그리고 저 친구는 이 상황에서 충분히 블러핑을 할까? 같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 더 집중한다고 합니다. 네, 그 변화가 주목할 만하죠. 여기서 이제 포커계의 해묵은 논쟁이죠. 이론 중심의 플레이와 상대에 맞춰서 공략하는 그런 직관적인 플레이, 소위 익스플로이트 플레이 사이의 균형 문제가 다시 등장하는 거죠. 살리바 선수는 특히 이론의 어떤 본질적인 이해 없이 그냥 단순히 데이터베이스나 차트에만 의존하는 플레이어들을 가짜 GTO 플레이어라고 부르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요. 가짜 GTO요? 네. 마치 뭐 스포츠 경기 데이터를 보고 해설만 하는 분석가랑 실제 경기 상황을 읽고 선수들한테 직접 전략을 지시하는 감독의 차이,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포커 플레이어는 단순히 차트를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상대를 분석해서 직접 전략, 그러니까 자신만의 차트를 구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정답지를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왜 그게 정답인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해야 한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살리바 선수가 자신의 강점을 탄탄한 기본기 위에서 견고한 레인지,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패의 범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활용할지 고민하는 데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심지어 뭐 오래된 게임 이론 서적들을 아직도 들여다본다고 할 정도니까요. 맞습니다. 그는 아주 탄탄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자신의 플레이를 구축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인터뷰어는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어떤 관점이죠? 자신의 레인지를 어떻게 구성할지 막 골몰하기보다는 바로 지금 내 손에 들린 이 패하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할 것 같고 또 어떤 패를 가지고 있을지 여기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어차피 나의 실제 레인지는 상대방에게도 뭐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완벽하게 투명하게 알려진 게 아니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거죠. 그 관점도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너무 이론에만 얽매이다 보면 실제 눈앞의 상대나 상황을 놓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살리바 선수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살리바 선수도 그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중요한 단서를 달아요. 특히 피로하거나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을 때처럼
자신의 직관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울 때는 잘 구축된 이론적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기준점이 되어준다고 강조합니다. 아, 일종의 안전망 같은 거군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닷과 같은 역할이죠. 특히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고 과정은 항상 레인지, 즉 전체적인 전력 구조를 먼저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 개별 핸드, 즉 손에 든 패를 어떻게 플레이할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해요. 듣고 보니 결국은 구조와 유연성 사이에 뭐랄까 영원한 줄다리기 같네요. 네, 맞아요. 마치 잘 짜인 악보, 즉 구조가 오히려 뛰어난 연주자에게는 자유로운 즉흥 연주, 그러니까 유연성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는 것처럼. 아,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각자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기대는 법을 아는 거예요. 살리바 선수처럼 복잡한 이론과 레인지 구성의 강점을 보이는 플레이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테이블에서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이나 행동 변화를 읽어내는 그런 라이브 리드 능력이나 순간적인 판단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렇죠. 인터뷰에서도 강조되듯이 포커에서 승리하는 길은 단 하나가 아니에요. 정말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던 자신의 게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을 갖는 것, 바로 그거죠. 네. 살리바 선수의 그 포커 여정 시작 이야기도 잠깐 짚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기술적인 성장을 넘어서 뭐랄까 인간적인 성장의 과정이 좀 엿보이거든요. 아, 그 멘토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대학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다가 포커 책을 통해 알게 된 조나단 리틀이라는 멘토에게 무작정 연락하면서 인연이 시작됐다고 하죠. 네. 처음에는 리틀의 온라인 컨텐츠 제작을 도우면서 코칭을 받는 그런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온라인 포커로 정말 어렵게 모은 자금을 순식간에 다 잃는 뼈아픈 경험을 하고 아, 전 재산을요? 네. 그래서 포커를 완전히 그만두려고 마음먹었었다고 해요. 다른 직업을 알아보면서 완전히 좌절해 있던 그 순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게 바로 멘토 조나단 리틀이었죠. 와, 정말 영화 같은데요. 리틀이 그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다시 기회를 준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포커 기술만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좌절 속에서 다시 도전할 용기를 북돋아 준 거네요. 맞습니다. 리틀은 살리바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포커 코칭 회사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전수 차원을 넘어서는 코칭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네. 인터뷰 후반부의 코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본주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치료의 핵심 원칙들이 언급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 세 가지 원칙이요? 네. 코치가 학생을 대할 때 보여주는 세 가지 태도. 첫째는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태도. 둘째는 학생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공감 능력. 그리고 셋째는 꾸미거나 방어하지 않고 솔직하고 진실되게 대하는 일치성, 즉 진실성입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 진실성. 네. 네, 이런 환경이 딱 조성이 될 때 학생은 비로소 어떤 평가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건 뭐 포커 코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모든 도움이 되는 관계, 뭐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리더와 팀원 사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그렇겠네요. 살리바와 리틀의 관계가 바로 그 전형적인 예시인 거고요. 살리바 스스로도 조나단 리틀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프로포커 플레이어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언할 정도니까요. 와, 오늘 저스틴 살리바 선수와의 이 가상 인터뷰를 통해서 탐험한 내용, 핵심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포커는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극한의 정신적 강인함을 요구하는 영역이라는 점. 그렇죠. 멘탈이 반 이상이죠. 둘째,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명확히 인식하고 관리하는 자기 인식이 필수적인 기술이라는 점. 네, 외면하면 안 되죠. 셋째, 탄탄한 이론적 구조와 변화무쌍한 실전 상황에 대한 직관적 적응 사행에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그 균형이 핵심이죠.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은 비단 포커 테이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문 분야나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떤가요?
정해진 원칙이나 계획, 즉 구조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임기응변, 즉 직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고 계신가요?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 또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압박감, 그리고 난 이 정도밖에 못하나 하는 그런 자기 비판적인 목소리는 또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요? 살리바의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성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살리버 선수는 일벌어 자신이 가장 피곤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훈련 세션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인상적이었죠. 네. 자신의 C게임,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일 때의 플레이 수준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죠. 어쩌면 최고의 성과를 내는 진짜 비결은 단순히 가장 잘하는 모습, 즉 A게임을 더 완벽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마주하고 단련함으로써 전체적인 수준의 하한선을 높이는 데 있는 건 아닐까요? 오,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당신은 이 아이디어를 당신의 삶이나 일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